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투자자본부의 곽종길 변호사입니다. 지혜진 변호사입니다. KBTV 저희가 이제 부자본색에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자산관리 법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산관리 법률이라고 하면 자산관리에 웬 법률? 하면서 의아해하실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려면 그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대처를 하실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해하실 만한 것으로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KBTV 그러면 제가 먼저 다섯 번째 걸 뜯어볼까요? 네. 유언신탁활용법인데요. 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신탁계약인데요. 금융기관에서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재산을 맡기시면은 생전에는 수익금을 이제 본인이 받으시고 사후에는 지정한 분이 수익금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시면은 자유롭게 조건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위는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감액입니다. 저는 사실 5가지 이슈 중에서 실생활과 가장 관련이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계약도 계약인지에 대한 부분에 혼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가계약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사항이 뭔가요? 중요 사항은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요. 매매 대금, 지급 시기, 부동산의 인도 시기 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수수료 감액인데요. 참고할 만한 판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다만 판례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아니면은 중개사분의 노력의 정도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얻는 이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감액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하다 생각됩니다. 3위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의 주의사항,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주의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쟁이 없으면은 매매 계약 체결하실 때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분쟁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보시게 되면은 매매 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히 검토를 하셨냐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된다. 매매 계약서 중에 위약금 부분을 제가 특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약금이라고 하는 조항은 약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위 뜯어주실까요? 네. 상가 월세 감액 청구네요. 증액 청구와 같이 감액 청구도 어떤 점에서 감액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조세나 공과금, 그 밖에 부담금 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그 차임이나 월세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게 된 임차인들이나 임대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드디어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차 갱신 요구네요. 최근에 정말 핫한 이슈인 임대차 3법 중에 한 가지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주택 임대차 갱신 요구는 별칭이 있어요. 2+2라고 이른바 부르고 있거든요. 2년 동안은 원래 임차인들이 그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래 보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년에다가 2년을 또 보장해 주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2+2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자동갱신 조항이랑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묵시적 갱신, 즉 자동갱신 조항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갱신되는 것이라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보장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갱신을 막기 위해서 임대인이 나가달라라고 통지를 했을 때 갱신 요구권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계약갱신 거절이 됐을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KBTV 요새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에서 뒤처지면 자산관리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찾아보시고 익히셔야지 자산관리를 꼼꼼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영업정을 통해서 전문가 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 본색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케비티비